여러분, 혹시 내일 아침 잠에서 깨어 평소처럼 은행 어플을 켰는데 화면에 당신의 자산은 국가 비상사태로 인해 무기한 출금이 금지되었습니다 라는 차가운 문구만 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단순히 서버 점검이겠거니 하고 집 앞 은행으로 달려갔는데 그곳에 장갑차를 탄 무장공안들이 방패를 앞세워 여러분의 앞길을 막아선다면 그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소름 돋는 광경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라 칭송받던 중국 대륙 한복판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처참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중국 전역의 377개 지방은행이 동시에 셔터를 내리고 1,500만 명 이상의 인민들이 자기 돈을 단 1원도 찾지 못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평생 공장에서 3교대 근무를 돌며 딸의 결혼 자금으로 모은 1억 원, 그리고 시골로 내려가 노후를 보내려던 소박한 꿈이 담긴 1억 원이 하루아침에 차가운 서버 속 숫자로 갇혀버렸습니다. 돈을 돌려달라며 은행 앞으로 달려간 평범한 노인들과 주부들을 맞이한 건 현금을 실은 수송차가 아니라 최루탄과 몽둥이를 든 무장 경찰들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경제는 중동의 전쟁 위기로 국제 유가가 요동치고 미국의 고금리 정책이 우리들의 숨통을 조여오는 사상 초유의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중국의 금융 시스템이 안으로부터 골마터져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수많은 우리 대기업들의 부품 공급망이 실핏줄처럼 얽혀있는 거대한 생태계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은행이 멈추면 우리 기업들의 결제 대금이 묶이고 공장이 멈추며 결국 여러분의 주식 계좌와 아파트 가치까지 연쇄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이 기막힌 계좌 동결 사태는 단순한 일부 은행의 부실을 넘어 국가 전체가 10경원이라는 거대한 부채의 늪으로 걸어들어가는 서막에 불과합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빚더미 위에 올라앉은 중국 정권이 어떻게 인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그 거대한 구멍을 메우려 하는지 그 소름 돋는 내막을 오늘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닥칠 글로벌 금융 폭풍 속에서 소중한 자산을 지킬 마지막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이 엄중한 이야기가 공감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로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강력한 의지가 확인되어야 저도 더 깊숙한 내부 정보들을 공개할 힘이 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클릭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도대체 은행 금고에 가득 차 있어야 할 인민들의 피땀 어린 돈은 어디로 증발해 버린 것일까요? 범인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빚에 쪼들리던 중국 지방정부의 부패한 관리들과 그들이 세운 유령 회사들이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이를 들여다보면 중국 특유의 기형적인 성장 모델이 낳은 예견된 비극입니다.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그동안 땅을 팔아 재정의 40% 이상을 충당해왔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면서 돈줄이 완전히 막히자 이들은 LGFV라고 불리는 자금 조달용 유령 회사들을 수십 개씩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령 회사들은 장부에도 나타나지 않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어 시중의 자금을 무섭게 빨아들였습니다. 지방정부 관리들은 인사권을 무기로 지역은행장들을 압박했습니다. 우리 유령 회사에 수천억 원을 빌려줘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자리는 오늘로 끝이다. 라는 식의 협박이 일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은행장들은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인민들이 맡긴 소중한 예금을 지방정부의 빚잔치를 위한 쌈짓돈으로 내주어야만 했습니다. 14억 인민들이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저축한 돈이 수익성도 없는 유령 도시를 짓고 아무도 다니지 않는 산속에 텅 빈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탕진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국가적 차원의 거대 금융 사기극입니다. 실제로 허난성의 한 마을에서는 일평생 농사를 지어 모은 예금을 찾으려던 80대 노인이 은행 문 앞에서 쓰러졌지만 공안들은 그를 치료하기는커녕 시위 대열에서 밀쳐내기에 급급했습니다. 지방정부의 빚은 이제 장부상으로만 7,600조 원에 달하며 숨겨진 부채까지 합치면 1경원을 훌쩍 넘긴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 거대한 구멍을 메우기 위해 그들은 가장 힘없는 서민들의 계좌부터 손을 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뢰가 무너진 금융 시스템은 이미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가 이제 중국 대륙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패의 고리가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것이 멈출 수 없는 파멸로 치닫고 있는지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가짜 풍요가 무너지는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인민들의 마른 눈물뿐입니다. 지방은행들이 픽픽 쓰러지며 아비규환의 현장이 벌어지는 동안 중국 중앙정부와 국영 대형 은행들은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경제 성장률 5%를 달성했다며 화려한 광고를 내보내고 금융 시스템은 안정적이라는 보도자료를 매일같이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져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수법은 이른바 폭탄 돌리기였습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부실 기업들에게 다시 돈을 빌려주어 원금 상환일을 슬쩍 미뤄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장부상으로는 부실 채권이 아니라 정상적인 대출로 둔갑하게 됩니다. 중국 정부는 은행의 부실 비율이 1.6%에 불과하다고 우기지만 국제금융기구의 비밀 보고서에 따르면 실상은 은행 100개 중 30개가 이미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참담한 수준입니다. 이는 마치 두 개의 구멍이 숭숭 뚫려 물이 새어나오고 있는데 손가락으로 그 구멍을 막으며 괜찮다고 소리치는 꼴입니다. 하지만 쏟아지는 물의 압력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대형 은행들도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 인민들에게 대출을 중단하고 예금 인출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암암리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 인출 한도를 우리 돈으로 단 몇만 원 수준으로 묶어버리는 기막힌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 돈을 내가 찾겠다는데 국가가 허락을 해야 하는 상황. 이것은 자유시장 경제의 완전한 종말을 뜻합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는 행위 자체가 이제 중국에서는 가장 위험한 도박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거짓말로 쌓아올린 금융의 성벽이 무너지는 순간 그 파편은 중국을 넘어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 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중국산 자재와 부품에 의존하는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은 이 금융 경색의 파장이 공급망 붕괴로 이어질까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찍힌 숫자가 과연 진짜 돈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거짓말이 만든 허상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시점입니다. 부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고통으로 전가될 뿐입니다. 중국의 이번 경제 위기가 더 소름 돋는 이유는 서민들뿐만 아니라 상위 1%의 부유층마저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가진 자들이라고 불리는 의사, 대기업 임원, 그리고 자산가들은 은행 예금 대신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그림자 금융시장에 자신의 전 재산을 맡겼습니다. 연 10%의 확정 수익을 준다는 달콤한 미끼에 현혹된 것입니다. 중국의 그림자 금융시장 규모는 무려 1경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시장의 거두이자 초대형 금융그룹인 중지그룹이 파산을 선언하면서 84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공중으로 증발해버렸습니다. 콧대 높던 부유층들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 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서민들과 달리 조용히 눈물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의 고층 빌딩 앞에서 최고급 외제차를 세워두고 내 돈을 내놓으라며 시위를 벌이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권은 부유층에게도 가차 없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담은 게시물들을 단 몇 초 만에 삭제하고 주동자들을 공안으로 연행해 갔습니다. 자산의 상당 부분을 쥐고 경제의 소비를 주도하던 이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중국의 내수 경제는 완전히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명품 거리의 매장들은 유령 상가처럼 텅텅 비어 있고 최고급 레스토랑에는 파리만 날립니다. 부자가 지갑을 닫으면 그 파장은 밑바닥 경제까지 연쇄적으로 전달됩니다.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던 농민들, 배달을 하던 청년들, 그리고 매장을 청소하던 노동자들까지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사회 계층 간의 신뢰가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돈이 돌지 않으니 견제의 모세혈관은 빠르게 괴사하고 있습니다. 부유층마저 보호받지 못하는 나라에서 과연 누가 투자를 하고 누가 소비를 하겠습니까? 중국 경제의 심장은 이제 외부의 충격이 아니라 내부의 자산 증발로 인해 서서히 멈춰서고 있습니다. 거대한 부의 사상 누각이 무너지는 소리가 대륙 전체를 울리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인민들의 분노가 폭발할 조짐이 보이자 중국 당국은 디지털 위환화라는 무서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겉으로는 현금 없는 사회의 편리함과 금융 혁신을 외치지만 그 이면에는 소름 끼치는 통제 시나리오가 숨겨져 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는
인민의 모든 자산을 국가가 실시간으로 100% 감시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오늘 어디서 밥을 먹고 무엇을 샀는지, 심지어 누구에게 돈을 보냈는지까지 중앙 서버에 고스란히 기록됩니다. 더 무서운 점은 돈의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가 이번 달 말까지 이 돈을 쓰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라는 명령을 입력하면 인민들은 강제로 소비를 해야만 합니다. 저축을 통해 미래를 대비할 권리조차 빼앗는 것입니다. 또한 뱅크런 조짐이 보이면 정부는 시스템상에서 출금 버튼을 아예 삭제해버릴 수 있습니다. 실물 현금이 사라진 세상에서 내 숫자가 화면 속에만 존재한다면 국가가 그 숫자를 지우는 순간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0이 됩니다. 이것은 완벽한 금융 감옥의 완성입니다.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에게는 교통카드를 정지시키고 식료품 결제를 막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잔인한 통제가 가능해집니다. 편리함이라는 당위정 속에 숨겨진 이 통제의 독약은 중국 인민들의 삶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주요 대도시에서는 월급을 디지털 위안화로 강제 지급하고 있으며 시장의 노점상들까지 실물 현금을 받지 못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거세된 경제는 결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숫자로만 존재하는 자산이 과연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중국은 지금 기술의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인민의 목줄을 가장 정교하게 죄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디지털 위안화가 만드는 신종 노예제도의 실체를 직시해야 합니다. 국가가 내 지갑에 열쇠를 쥐고 있는 나라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은행과 주식, 심지어 부동산마저 믿을 수 없게 된 중국 인민들은 이제 마지막 희망을 찾아 금시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실물 자산만이 내 가족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라고 믿은 것입니다. 2025년 말 중국의 대형 금 거래 플랫폼인 JWR에는 무려 15만 명의 인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쏟아부은 돈만 2조 원이 넘었습니다.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사람들은 환호를 지르며 더 많은 돈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가장 행복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금값이 정점을 찍고 많은 투자자가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 출금을 신청하려는 순간 시스템이 먹통이 된 것입니다. 공안이 들이닥쳐 확인한 금고의 실체는 참담했습니다. 그 거대한 금고에는 인민들이 믿었던 금이 단 1g도 없었습니다. 이 플랫폼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챙겨주던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습니다. 100년 전 찰스 폰지가 사용했던 그 낡은 수법이 21세기 초첨단 기술 국가라는 중국에서 15만 명의 눈을 속인 것입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을 금에 걸었던 서민들은 차가운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대응은 이번에도 똑같았습니다. 피해자들의 울음소리가 담긴 영상을 인터넷에서 통째로 삭제하고 내 돈을 돌려달라는 외침을 유언비어로 몰아세웠습니다. 이 플랫폼의 운영자들은 이미 수조 원의 자금을 비트코인이나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린 뒤였습니다. 남겨진 인민들은 국가가 왜 이런 불법 플랫폼을 방치했는지 묻고 싶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안의 몽둥이뿐이었습니다. 마지막 피난처라고 믿었던 금마저 거대한 사기극으로 밝혀지자 중국 사회의 불신은 이제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사회, 돈이 종이 쪼가리보다 못한 존재가 된 사회에서 인민들은 이제 분노를 넘어 체념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신뢰가 사망한 국가에서 경제는 그저 시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처절한 배신감을 느껴보셨습니까? 금융이 무너지는 소리보다 더 무서운 소리가 중국의 미래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국가연금기금의 고갈 소식입니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입니다. 4억 명에 달하는 노인 인구를 부양해야 하지만 그들을 먹여 살릴 연금 금고는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국가연금기금은 2035년이면 완전히 0원이 됩니다. 지금부터 고작 9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죽어라 이래도 내 집 한 채 살 수 없고 30년 뒤에 연금을 받을 보장조차 없는 사회에서 중국의 청년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비정상적인 착취 구조에 편입되어 노예처럼 사느니 차라리 바닥에 드러눕겠다는 탕핑 선언을 했습니다. 결혼도 연애도 출산도 포기하고 오직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활동만 하는 이 파업은 시진핑 정권에게는 그 어떤 무력 시위보다 무서운 위협입니다.
청년들이 소비를 멈추고 노동을 거부하면 국가라는 엔진은 멈춰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 세대는 자식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희망에 걸었지만 그 자식들은 이제 부모의 노후 자금을 축내는 란웨이와, 즉 완성되지 못한 아파트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지방도시 연금 지급액은 이미 40% 가까이 삭감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수개월째 연금이 체불되고 있습니다. 평생을 공산당에 충성하며 일했던 노인들은 추운 겨울 난방비조차 없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밥을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미래가 삭제된 나라에서 희망을 말하는 것은 기만입니다. 청년들의 절망과 노인들의 비명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중국의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인구 절벽은 그 어떤 경제정책으로도 막을 수 없는 자연의 응징입니다. 중국은 지금 스스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침몰하는 거대한 유조선과 같습니다. 시진핑 정권은 청년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과거 마오쩌둥 시절의 유물인 하방운동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도시의 엘리트 청년들에게 농촌으로 내려가 거친 노동을 하며 고난을 배우라는 시대착오적인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정부가 사교육 시장과 빅테크 기업들을 불법화하고 규제하면서 수십만 개의 양질의 화이트 칼라 일자리가 단 하룻밤 사이에 증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매년 200만 명씩 쏟아져 나오는 대졸 엘리트들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시급 1,200원을 주는 열악한 공장 라인이나 이미 포화 상태가 되어 오토바이 사고가 속출하는 배달 시장뿐입니다. 베이징 대학을 졸업하고도 배달통을 메고 거리를 누비는 청년들의 모습에서 중국의 자존심은 갈갈이 찢겨 나갔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대륙에서 청년들은 이제 불법 체류자가 되어서라도 미국이나 유럽으로 탈출하고 싶다는 처절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중국인의 숫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 재산을 팔아 밀입국 자금을 마련하고 뱀과 사막이 득실거리는 정글을 건넙니다. 공산당의 감시와 통제가 없는 곳이라면 지옥이라도 가겠다는 결연한 의지입니다. 엘리트들이 탈출하고 젊음이 죽어가는 나라에 어떤 미래가 있겠습니까? 중국은 지금 스스로의 심장을 도려내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의 통제가 강해질수록 인민의 창의성은 죽어갔고 그 대가는 경제의 완전한 동맥경화로 돌아왔습니다. 시진핑의 1인 독재가 완성될수록 중국 경제의 다원성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당의 명령에 복종하는 영혼 없는 기계들 뿐입니다. 그 기계들이 만드는 GDP 숫자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청년들의 탈출은 곧 국가의 파산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중국 가계 자산의 70%가 묶여있는 부동산 시장은 이제 지옥 그 자체입니다. 헝다와 완커 같은 거대 건설사들이 파산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국 전역에는 9천만 채에 달하는 유령 집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비극적인 존재가 바로 란웨이로우, 즉 썩은 꼬리 건물입니다. 벽도 세워지지 않고 철근만 앙상하게 남은 흉물스러운 아파트들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평생 모은 돈을 쏟아부었지만 건설사가 돈을 빼돌리고 공사를 중단하는 바람에 입주 예정자들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완공되지도 않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텐트를 치고 생활하며 씻을 물도 전기도 없는 곳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집이 지어지지 않았는데도 은행 대출이자는 꼬박꼬박 갚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짓지도 않은 집의 빚을 갚기 위해 막노동을 뛰는 인민들의 모습은 흡사 현대판 노예와 다름없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신기루에 속아 평생의 자유를 저당 잡힌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지방정부는 이미 파탄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인민들에게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고 공공요금을 몇 배로 올리며 마지막 고혈까지 짜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가로등조차 켜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바닥났습니다. 경찰과 공무원들도 월급을 받지 못해 부패의 사슬에 다시 몸을 던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바벨탑이 무너진 자리에 남은 것은 먼지와 소금, 그리고 인민들의 마른 눈물뿐입니다. 여러분, 아파트가 부의 상징이 아니라 나를 올가매는 사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중국을 통해 똑똑히 배우셔야 합니다. 부동산 거품이 터질 때 가장 먼저 죽는 것은 성실하게 빚을 갚던 서민들입니다. 대륙을 뒤덮은 9천만 채의 유령 건물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탐욕의 묘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방정부에 숨겨진 부채 일경원, 그림자 금융의 연쇄 붕괴, 금 폰지 사기극, 그리고 유령 도시와 연금 고갈까지 이 모든 7가지의 거대한 재앙이 동시에 중국이라는 함선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퇴로가 막힌 10경원의 빚은 이제 인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거대한 괴물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달러와 금을 풀려던 마지막 비상구마저 미국의 철저한 삼중 포위망에 막혀버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거대한 침몰의 스토리는 단순히 남의 나라 불행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부동산 거품과 인구 절벽, 그리고 연금 고갈이라는 똑같은 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게 던지는 가장 섬뜩하고도 현실적인 경고장입니다. 중국의 몰락은 전 세계 공급망의 대재앙을 불러올 것이며 그 파편은 가장 먼저 우리들의 식탁과 자산 계좌로 날아올 것입니다. 고금리와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요동치는 2026년의 현실 속에서 중국발 금융 쇼크는 우리 경제를 침몰시킬 마지막 방아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전율 돋는 중국의 민낯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강력한 예방주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파멸의 해일이지만 깨어있는 자에게는 부의 지도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자, 이제 영상 끄기 전에 댓글로 여러분의 결연한 각오를 남겨주십시오. 나는 눈앞의 숫자에 속지 않고 진실을 보겠다라고 말이죠. 여러분의 그 뜨거운 다짐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위대한 여정을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자산을 끝까지 지켜드리기 위해 밤을 새워 글로벌 데이터를 분석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흔들림 없는 눈으로 세상을 보시고 반드시 살아남으십시오. 진실만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